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목요일의 촉 가이드는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지훈입니다. 오늘 방송 몇 개째입니까? 그걸 갑자기 왜요? 한 5개 했나? 아, 피곤하신 것 같아서. 5개 하고 또 한 개 더 남아 있습니다. 아, 방송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건강을 위해서 줄이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국민의힘 당대표 내일 전당대회 이제 진행됩니다. 조금 전에 5시 정각 투표가 마감이 됐는데 어제까지 투표율이 한 42%인데 뭐 이러면 50%는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흥행할 것을 예상했는지 또 왜 이렇게 흥행을 하게 됐는지. 아니 뭐 이렇게 흥행할 건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만은 이준석 바람이 불면서 네. 결국은 흥행에 성공했고 결과도 그 박지훈 변호사 다른 방송에서 이미 이준석 후보가 이길 거라고 예측하셨더만. 예측이 아니고요. 그냥 네. 그렇게 방송했어요. 어차피 토요일 날 나오는 방송이라서 이거 네. 뭐 만약에 딴 사람이 되면 그 방송은 죽어야 됩니다. 아, 녹화했군요. 방법 없어요. 예. 예. 근데 그만큼 바람이 세게 불고 네. 있으니까 대세를 거스르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게 아마 박 변호사 생각 같고 예. 대부분의 지금 정치평론가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원인은 국민의힘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큰 선거가 이제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서 국민의힘을 찍어줬지만 지난 재보궐선거에 대통령을 맡길 정도로 그러면 국민의힘이 대안정당이 되느냐. 거기엔 좀 회의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 혁신 이런 게 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기성 정치인을 가지고는 국민의힘이 변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뉴 페이스라고 볼 수 있는 이전 최고를 지금 많이 찍어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고 정치는 세력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이준석 후보는 세력이 없었는데 2030 남성들의 세력을 지금 등에 업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이 2030 남성들은 굉장히 열렬하게 지지하면서 커뮤니티,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고 이거는 뭐 이준석 후보가 보수 쪽 사람이긴 합니다만 진보 쪽을 지지하는 2030 남성들까지도 박수를 네. 쳤기 때문에 그런 세력을 등에 업고 이런 결과가 났다. 뭐 아직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흐름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고등학생 저 아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시사평론은 저희 보지 않고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 기존 기득권들한테 주눅들었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남성들도 젠더 이슈에서 역차별 받았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이준석을 매개체로 뭉쳤고 또 이준석이 그만큼 언변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박수를 많이 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도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된다. 송영길 당대표랑 이준석 후보가 같이 서 있는 모습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아유. 거기다가 네. 2030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민주당은 젠더 이슈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당이라고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의 20대 지지율도 상당히 높아요. 이재명 지사보다 더 높게 나오니까 이 부분을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지 그것도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아직 끝난 건 아닌데 나주곰탕 그 나경원 주호영의 연합 단일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결국 없었어요. 예. 그럼 뭐 지금 1위로 앞서고 있는 이준석 후보 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단일화가 사실은 하려면은 뭐 지난주쯤에 벌써 했었어야죠. 했었었는데 중진들 입장에서 그 원의 젊은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하는 모양새도 좀 모양 빠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어떻든 수도권의 민심은 자기한테 있다. 또 주호영 후보는 이 당의 책임 당원 중에 상당수가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걸 믿으면서 막판 역전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 조직표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준석 후보는 조직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믿었었는데 하여튼 바람은 지금 이준석의 손을 들어준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이동영 작가가 뭐 다른 방송에서 눈물을 얘기를 했어요. 눈물을 얘기했는데 뭐 공교롭게도 그 말이 있고 그 다음날 바로 나경원 후보도 눈물 흘리고 뭐 하여튼 눈물 흘린 후보들이 있는데 그 눈물들은 좀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선거판의 오랜 격언이에요.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바람은 동정표를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건데 결국은
나 후보가 눈물을 보였었고 그게 뭐 동정표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을 것처럼 보였을 쯤에 이준석 후보도 같이 눈물을 흘려버리기 같이 때문에 울었어요. 상쇄된 거죠. 뭐. 네. 큰 판에 큰 흔들림은 없었다. 그 눈물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아마 내일이면 이제 결정이 나는데요. 전당대회 이제 합니다. 막 빠집니다. 이 최고 수혜자 또 최대 피해자 한 명씩 꼽아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최고 수혜자와 최대 피해자 동시에 아하, 유승민, 윤석열일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그렇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유승민이 유리해질 것이다. 네. 대통령 경선에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노골적으로 밀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역차별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자신은 공정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다른 후보들이 반발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유승민 후보가 역차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혜자임과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것이고요. 자, 윤석열 전 총장은요?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인데 어떻게 국민의힘에 들어가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그건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 그거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입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10원짜리 발언을 하면서 아하, 참. 이준석 후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7월 2일 날 이제 1심 판결이 나면 장모 선고 납니다. 박지민 변호사의 법률가니까 지금 유죄 확률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검찰이 3장을 구형했고. 커 보입니다. 네. 예.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럼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게다가 그렇게 되면 6월 달에는 입당을 못하고 그러면은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홍준표 의원 입당이 더 빨라지겠죠. 네. 홍준표 의원이 들어가면 아유, 윤석열을 바로 견제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 안 봐도 뻔합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아마 세게 견제할 겁니다. 네. 지금 당 밖에 있어서 SNS만으로도 당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 홍준표인데. 오늘도 SNS 한글 썼는데 전수조사 받읍시다. 그렇게 썼죠. 예. 결국은 감사원 아니다. 또 국민의힘도 전수조사 받겠다고 예. 얘기했고 예. 그렇게 흔들어대는데 당에 들어가면은 세게 견제할 겁니다. 네. 그래서 윤 전 총장이 더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최대 수혜자인가 동시에 또 최대 피해자다. 두 사람 다가. 들어보니까 뭐 그런 저는 들어보니까가 아니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최대 수혜자는 이준석, 최대 피해자는 나경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데요. 근데 아니네요. 나경원 후보가 이제 계속 연패를 했잖아요. 국회의원 네. 선거는 떨어지고 또 서울시장 후보 떨어지고 다 들었습니다. 예. 당대표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위기는 위기죠. 그러나 일단은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 몫을 해줄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해주면 또 살아날 가능성은 충분하기 있다? 때문에 또 대통령 선거 끝나면 3개월 뒤에 지방선거예요. 그 지방선거를 노릴 수도 있고 네. 아직 찬스는 있다고 보여요. 자, 민주당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 지금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21일, 22일 이틀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계속 경선 연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명분은 뭐 흥행이다, 뭐 코로나가 지금 그렇다, 이준석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코로나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명분이 좀 부족하다. 코로나 시기에 총선도 치렀는데 다 했는데요. 이렇게 예. 되니까 이제 흥행 그다음에 이준석 얘기를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계속 바뀐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명분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명분이 약한 건데 예. 지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다른 모든 후보들이 포위한 상태잖아요. 받아라. 네. 경선 연기. 쿨하게 받아달라. 이렇게 압박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는 별 얘기 없었는데 이제는 입장을 확실하게 내놓을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송영길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가 최근 라디오에서 네. 이제 조금 달라진 뉘앙스를 보였거든요. 선거의 승리만 생각하겠다. 네.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경선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약간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다음 주에는 아마 강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뭐 안 된다면 안 된다든가 아니면 그렇죠. 지도부에서 빨리 선택을 해달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타임라인상 지금 안 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뭐 말씀했던 것처럼 명분은 없어요. 강해 없어요. 아예. 네, 명분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이게 룰을 바꾸는 건데 네. 룰을 바꾸는데 흥행을 얘기한다. 그러면 뭐 쉽게 말해서
지니까 좀 바꿔달라는 그 거예요. 얘기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2달 뒤에는 흥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알 수가 없죠. 그때도 안 되면 어떻게 또 미룰 겁니까? 그럼 명분이 없잖아요. 네. 그럼 명분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포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또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다른 세력들이 당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면 당 대표가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다만 이재명 지사한테 남은 카드는 있어요. 뭐가 있죠? 본인이 계속적으로 나는 못 받는다. 이렇게 하기가 또 민구스럽기도 하고 네. 부담도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당원 투표로 넘기는 거죠. 그럼 뭐 하나만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당원들. 당원 투표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당연히 지금 하자 그러죠. 그냥 경선 연기 안 된다고 하겠죠. 당연하죠. 룰이 그런데요. 그런데 이재명한테 명분이 있죠. 네.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지 마라. 우리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후보 낸다 만다 그거 할 때도 당원 투표로 결정하지 않았느냐. 네. 이번에도 당원 투표로 결정해 달라.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면서 왜 당원은 민심을 묻지 않느냐. 그리고 당원 투표로 결정하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생각한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면 당원 투표하고 뭐 예비 경선도 뭐 할 것도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는 뭐 요즘 모바일이니까 하루만 되거든요. 금방 되니까. 네. 네. 자, 다음 주에 과연 이 지사 쪽에서 당원 투표를 찍어 나올지 한번 보시기 근데 바랍니다. 만약에 경선을 연기한다면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러니까 지금 다른 후보들한테 시간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 도토리들이 갑자기 시간 준다 해가지고 커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3% 5% 나오는 분들이 시간을 2달 준다고 15% 20% 나오겠느냐. 어려운데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캠프의 생각은 네. 9월에 지금 그대로 경선을 치르면 9월이잖아요. 9월에 후보가 되고 네. 10월 국회에서 음흠. 이재명 표 개혁 입법을 완성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경선 흥행은 안 되더라도 후보 중심으로 흥행은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면. 그래서 180석이나 줬는데도 민생 입법이 안 되는데 후보가 결정되니까 바뀌네? 이런 식의 국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보관인데 만일 경선 연기해서 11월에 후보가 된다. 네. 그럼 언제 입법을 합니까? 입법은 다 지나가 버리죠. 지나가죠. 국회가. 예. 12월이면 예산 짜야 되거든요. 그거는 국회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쪽의 계산이 어그러지는 거죠. 방법이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그럼요. 자, 그러면 이 와중에 의외인데요. 이 박용진 의원이 경선 연기론을 반대했습니다. 반 이재명 연대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왜 이래요, 이 사람, 이분? 박용진 의원은 지금 다들 예스 할 때 노로 가서 점수를 얻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조국 전 장관 관련돼서 네. 지금 뭐 넘버 3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정세균, 이낙연, 조 전 장관 옹호했잖아요. 네. 박용진은 비판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정세균을 이겼어요. 박용진 의원이요. 빅3라고 불렸는데 정세균을 이겼단 말이에요. 박용진이. 네. 그래서 그 바람 플러스 이준석 바람이 민주당에도 오면 제일 젊은 박용진이 앞서 나간다. 그러면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후보들이랑은 다른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 자기 지지율을 좀 획득하는 거죠. 오히려. 예. 근데 박용진 후보가 이제 박용진 의원이 현실적으로는 이 민주당 경선에서 이기가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보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미래를 보는 가능성이. 뭐 예컨대 지방선거도 있고 앞으로 또 대선도 있고 있으니까. 그러면 서울시장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방선거 네. 곧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이번 경선에서 지더라도 멋있게 져야 되네. 멋있게 지면서 의미 있는 퍼센트를 획득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근데 뭐 경선 연기한다고 같이 묶어가지고 도토리들하고 같이 뭘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되면 뭐 젊은 정치가 똑같네.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듣잖아요. 있나요? 그러니까 이준석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감사원에 넘긴다고 했다가 뭐 얘기 다른데 한다고 했다가 이제 내일쯤이면 권익위 넘긴다 했잖아요. 네. 전략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그때 이준석이 결정해서 넘기는 걸 했어야 돼요. 공을 좀 넘겨주는 게 필요한데 제가 생각해도 굳이 그 신임 당대표가 이거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시키겠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인기를 더 끌 것 같은데. 그러면 바람을 더 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일이면 결판 나는데 내일 권익위 넘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 하루 이틀 더 있다 넘기면 뭐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진들이 못한다는 것을 신임 당대표가 젊음을 바탕으로 개혁적
모습을 보이면서 저는 받겠습니다. 전수조사. 본인이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딱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율도 높아지고 이준석 지지율도 높아지고 그러네요. 그 외에 왜 국민의힘은 그걸 몰랐을까? 하루 늦춰진다가 달라질 건 없는데 아니면 뭐 정 급하면 토요일 날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주말간 해도 되고요. 이 방송 듣고 또 미룰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벌써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뭐큰 의미는 없지 않나. 예. 근데 원래 뭐 듭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정치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다 전략적으로 사실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희 같이 뭐 좀 전략 정치가 하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봐도 그냥 내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그런 부분은 참 이해가 조금 그러네요. 자, 야권의 대선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윤석열 총장 드디어 입을 뗐습니다. 입만 뗐는 것 같고 뭐 다른 얘기는 별로 없었는데 또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나선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이분 참 황교안 전 예. 자유한국당 대표예요. 이 사람 지금 SNS에 천안한 유가족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대선 암시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뭐 천안함 문제는 뭐 사실은 많은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잃고 안타까운 사건이잖아요. 사건인데 그 보수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려는 것 같고 진보는 외면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렇죠.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은 보수적 대권 주자는 또 다르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들이 뭐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전략적 마인드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황교안 전 대표가 찾아갔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황 전 대표가 진보 유튜브 제가 예. 되게 좀 길을 의심했어요. 저도 잘 아는 여기도 나오잖아요. 예. 우리 김용민 PD 예. 그 유튜브에 둘이가 어울립니까? 그 둘이가 한다는 게 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김용민 PD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같은 개신교인이라는 것밖에 없죠 사실은. 그냥 그거 말고는 예. 같이 앉아 있기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가 그동안에 뭐 보수 집회를 또 네. 구구 기독교 인사들이랑 했었잖아요. 특히 정광훈 목사랑. 씨하고 같이 했잖아요. 근데 김용민 PD가 그걸 굉장히 비판 많이 하고 뭐 고소고발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프로에 나가서 함께 대담을 하겠다. 네. 그럼 굉장한 큰 결정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은데. 저는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조국하고 윤석열과 같이 앉아 있는 거 비슷하지 않나요? 네. 만일 황교안 전 대표가 내가 정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해서 언론을 좀 타겠다. 네. 근데 그냥 뭐 기존 언론이나 아니면 보수 유튜브 나가면은 그게 사람들이 뭐 관심을 가지겠어요? 흥행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진보 유튜브 그것도 자신이랑 완전히 척을 세웠던 김용민 씨가 하는 유튜브에 나가서 대담한다 그러면 벌써부터 박준 변호사도 아니 근데 우와 하잖아요. 좋아요. 우한데 네. 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가서 잘해야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되고 흥행을 끌 건데 엉뚱한 얘기해서 예컨대 점수를 잃으면요. 아니 정치인이 그걸 두려우면 정치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잘 선택한 것이다. 좀 잘 판단했다고 봐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선거 직전에 이 최욱 씨하고 정영진 씨가 하는 네. 유튜브 매불쇼 네. 거기 보수라고 할 수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네. 어쨌든. 예. 근데 진보적 정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보고 듣는 방송 아니에요. 네. 거기 나갔잖아요. 맞아요. 거기 나가서 점수 많이 받았어요. 이미지를 좀 바꿨다고요.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젠가 윤석열 전 총장이 여기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리스트 정면 선거에 예.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은 겁니까? 예. 아니 그래서 황 전 대표가 다음 주쯤에 출연한다고 하고요. 이거 참 다음 주 출연하는데 놀랍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게 아마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고 예. 윤 전 청장이 뭐 드디어 입을 뗐다고 합니다만은 뭐 보셨겠습니다만 하나만한 얘기였어요. 입만 뗐어요 진짜로. 예. 예. 그러니까 뭐 지켜봐달라 뭐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못했어요. 10원짜리 얘기는 했었어야 되는데요. 예,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은 질문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네. 어떤 질문에도 어떠신가 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던 질문에도 준비가 안 된 질문이었더라도 네, 맞습니다.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YS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 들어와도 자기가 미리 준비한 답을 해버려요 그냥.
딴소리죠. 딴소리죠. 동문서답이죠. 예. A를 물었는데 B로 그냥 답해버립니다. 근데 아무 말 안 한 거보다 낫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게 정치인이라고요. 근데 지금 윤 전 총장은 어제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단 하나도 답하지 않았다. 이게 정치적 피로감을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전원 형태로 측근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문제가 되면 와전됐다. 네. 말을 바꾸고 꼭 처음으로 기자들과 맞부딪혔는데 다 대답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고 그럼 언제까지 미루겠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의 뭐 행보가 빨라졌다고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직접 소통할 수 있는 SNS도 좋고요. 네.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자, 짧게. 예. 황 전 대표 이 복귀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여당은 반가워할 겁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다 알 테고요. 이동영의 첫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